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인체의 생리 기능이 다운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피레토세라피적인 방법, 신부 온도를 항시 유지해주는 방법은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가을이 되면은 아토피도 많이 생기죠. 자, 근데 아토피의 원인, 정상, 치료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또 강의한 동영상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 아토피의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토피성 피부염의 합병증.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백내장이죠. 종종 우리 그 아토피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다 보면 지금 안약을 막 쓰고 있는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백내장 수술을 했대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아토피하고 백내장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지만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 백내장과 알레르기성 비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비염은 또 왜 생기냐고요. 비염약으로 알레그라정 같은 이런 약도 막 같이 드시면서 피부약 드시고 있는 분들 종종 많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의원에 내원을 하면은 동시에 치료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의 이론을 이해하시면 동시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 이론은 그렇죠. 자, 아토피성 피부염도 신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고 그랬죠.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모공이 닫힐 때는 반드시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닫힌다라고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는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다. 자, 근데 구멍이 눈구멍과 콧구멍으로 열이 쏠릴 수 있죠. 그럼 눈구멍으로 열이 이렇게 계속 쏠리다 보면은 눈 주변에, 안구 주변에도 노폐물이 계속 쌓일 수가 있고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때 백내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콧구멍으로 열이 쏠립니다. 그럼 코 점막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붓게 되죠. 코 막힘이 생기고요. 열이 닿고 코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니까 콧물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채기가 나올 수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구내염도 생길 수도 있고요. 중이염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심한 사람은 밤이 되면은 열이 상체로 더 쏠리거든요. 그 불면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정신적인 우울증도 동반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시력은 떨어질 수 있고 머리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다 그것도 합병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써놓은 건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단순 포진, 수포, 포진상 섭진이 생기는 거죠. 자, 포진에는 수포, 농포가 있잖아요. 자, 포진의 특징은 윤기가 되죠. 왜 포진이 생겼냐? 수포가 왜 생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포만 생긴 원인만, 원리만 이해한다라면은 단순 포진이든 수포성 발진이든 포진상 섭진이든 다 이해가 되잖아요. 같은 비슷한 유입니다. 특별히 치료 방법이 달리할 필요도 없어요. 다 염증 치료인데. 자, 그렇다면 수포, 포진이 왜 발생했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요?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고요. 자,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확 밀어내는 힘이 세지니까 조직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구진, 또 팽진, 팽진이 생기면 두드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러한 포진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포진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단순 포진, 대상 포진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단순 포진만 써져 있다고
뭐 합병증이 대상포진은 안 생기고 단순 포진만 생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질환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수포성 발진이라든지 수포가 계속 생기면서 우리가 진물이 나는 그러한 질환, 또 포진상 섭진 이러한 것도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의 합병증 또한 어떻게 그러면 치료해야 될까요? 아토피에 준하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항시 제가 3대 치료 원칙 제시하고 있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면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죠. 피부 온도가 내려가서 염증이 치료될 수 있고요. 자, 열이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되어버리니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자, 가려움증과 염증이 사라지면 아토피 사라지고 섭진 사라지겠죠. 당연히 열이 눈으로 안 쏠리면 백내장이 치료될 거고, 코로 열이 안 쏠리면 알레르기성 비염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 같은 이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합병증도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 아토피 질환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발생 원인을 알지 못하면 치료가 너무 어려운 거고요. 단순히 증상 완화하는 데만 국한해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러한 염증을 억제하는 약들은 당연히 심부온도가 내려가는 약들입니다. 피부온도, 심부온도 다 내려버려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고 피부온도는 다시 올라가니까 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돌아버립니다. 염증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토피 환자분들 10년, 20년 된 환자분들도 내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낫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뭐 한의원, 병의원에 다 유명하다라는 그런 의료기관들 다 쇼핑해 가면서 결국에는 낫지 않고 저희 한의원에 오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부터는 하나의 그 염증 발생의 하나의 그 질병관을 좀 바꿔보세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그 질병과는 너무 진부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개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확 열리는, 뜨이는 그러한 마음을 한번 오픈시켜 가면서 우리가 한번 질병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